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빅탭스에서 청해 강의 맡고 있는 저 이승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이 청해에 대한 가이드 영상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자, 청해 어떤 건지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합니다. 자, 뉴 탭스 바뀌었습니다. 자, 탭스가 바뀌다니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었는데요. 자, 너무나 좋게도 문항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요, 청해 같은 경우는 40문항으로 또한 줄었기 때문에 예전엔 정말 풀기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좀 여러분이 아마 풀고 나도 뭐 좀 더 풀 수 있겠는걸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집중력을 좀 관리하는 게 아주 힘들지는 않아졌다라는 거. 각 파트별로 10문항, 10문항, 10문항에다가 Part 4와 5가 합쳐서 10문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험 시간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40분이었는데요. 105분으로 줄고요. 또한 55분 청해 시간에서 40분 줄었습니다. 자, 굉장히 많이 준 시간이죠. 자, 게다가 아무래도 점수까지 또 줄어들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다 줄었으니까요. 결국 현재 청해가 400점 만점이었는데 이제 240점으로 줄었고요. 전체가 990점 만점에서 600점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신유형이 또한 등장했고요. 신유형은요, Part 5라는 게 등장을 해가지고요. 하나의 담화문에 지문이 2개가 연결되는 그런 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점수 구성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전에 점수가 990에서 600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예전에 내가 만약에 한 700점대 후반이었다. 그러면 이제는요, 400점대 초중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점수의 그런 환산이 바뀌면서 여러분이 지금 감이 잘 안 오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예전에 사실은 700 넘으면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말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400점을 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탭스가 활용되는 곳은 사실은요, 우리 또 지적인 탭스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원 시험, 그리고 전문대학원, 의치법학대학원에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인사고과에서 토익보다는 탭스를 반영하는 그런 높은 학교 혹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탭스는 조금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게다가 많이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죠. 그러나 내가 남들과 다르고 싶다라면 탭스를 선택해 보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공무원에 있어서도요, 사실은 고급 공무원, 7급, 5급 굉장하죠. 거기선 탭스가 필요합니다. 자, 영어를 잘하는 것도 나에겐 하나의 능력이고 수단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탭스 시험 준비물은요, 네,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용 사인펜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수정 테이프 안 갖고 오신 분들 많아요.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 나머진 기본입니다. 네, 자, Part 1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남자나 여자가 누가 대화를 시작하면요, 바로 이어진 답변을 보기에서 골라내는 겁니다. 4개 중에 정확하게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자, Part 1의 문제의 특징은요, 네, 당연히 탭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어체 영어이기 때문에요, 그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고요. Part 1은 진짜 빠릅니다. 그래서 오답을 지워가면서 정답을 또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Part 1 학습법, 네, 당연합니다. 구어체 표현들 많이 익히셔야 되고요. 이게 어떤 맥락인지에 대한 이해와 오답을 바로바로 지울 수 있는 오답의 체득 역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탭스는 직접적인 답보다는 다양한 상황, 너가 얼마나 다각도를 아는지에 대한 간접 응답 나오고요. 그 청해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뭐 생각하고 하면 다 놓치니까 역시나 내재화된 그 속도에 맞춰진 여러분의 그런 실력이 되게 중요시 여겨집니다. 자, Part 2 샘플 문제 보실래요? 네, 2는요, 1과 달리요, 이렇게 남녀라고 해서 3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어진 대화. 즉, 바로 응답하는 툭 치면 탁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흐름을 너 좀 봐라 라고 하는 의도를 볼 수 있고요. 역시 이어지는 응답을 4개 보기 중에서 적절하게 하나를 고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파트 2의 문제의 특징 역시나 구어체 영어라는 거고요. Part 1과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1과 2를 한꺼번에 저희가 수업에서 다룹니다. 자, 파트 2 학습법 역시나 여러분 라인이기 때문에 핵심을 듣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흐름을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접응답, 그리고 속도 역시나 중요하다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팔3 갑니다, 여러분. 샘플 문제 보시면요. 이번엔 이렇게 대화문이 남녀남 뭐 이런 식으로 6줄 라인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7줄이 되기도 합니다. 자, 문제가 보면은 main idea, 그리고 which is correct, 그리고 infer 이렇게 크게 3가지 종류로 구성이 되어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보기 4개 중에 고르는 건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보기 자체가 다 문장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그 문장을 통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which is correct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주어, 대상, 시제, 그리고 뭔가 수동인지 능동인지, 그리고 이유, 장소, 시간 등등등 추가되는 모든 걸 들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Part 3가 이런 식의 문제이고 또한 문제 특징은요. 보세요. 자, 우리가 Part 3의 특징이요. 한 번만 들려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화를 듣고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를 듣고 다시 뭐였지라고 떠올리면 되지 않아요. 즉 문제 유형을 미리 위치에 따라 예측하고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양한 상황 구어체 영어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요하죠. 그래서 다양한 주제라는 건요. 정말 뭐 일상생활, 회사생활, 학교생활 등등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여러 시츄에이션 속에 대화문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자, 역시 빠릅니다. 뭐 탭스가 빠르다는 건 기본적인 건데 역시 여기서 중요한 거 paraphrasing. 자, part 3부터는요. 대화에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말을 바꿔서 여러분이 표현해낼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 유사어부터 익히는 거, 그리고 그 문장을 태를 바꿔서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그 문장에 있어서 요약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네, 자, 오답이 정말 탭스는 가장 관건이에요. 이 오답. 자, 탭스라는 시험에서는요. 정답을 익히기보다는 오답에 대한 분석이 살아남는 비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학습할 때 그냥 영어 실력, 그냥 정답 찾기가 아니라는 거 수업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학습법. 네, 당연히 1, 2, 3까지는 구어체 표현입니다. 그리고 탭스는 굉장히 생생한, 뭔가 살아있는 생동감 넘치는 표현들이 아주 많아서 공부하는 게 아주 맛깔스럽습니다. 자,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할 때 반드시 문제 배열에 따른 문제 유형을 알고 미리 생각하고 듣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이제 노트테이킹입니다. 자, 1, 2는 너무나 빠르고 즉각적이어서 노트테이킹 필요 없지만 이제 3, 4, 5 노트테이킹 없이는 살아남기입니다. 자, 탭스의 듣기에 제일 중요한 핵 노트테이킹 연습하도록 하자고요. 자,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동적인 듣기가 아니라 이제 이럴 땐 이렇겠지라고 내 뇌가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예측 듣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패턴을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파트 4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트 4는요, 이 정도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아까 3처럼 문제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담화문이 주어지고요. 이런 담화문에 있어서 다행스럽게 질문은 2번에 들려줘요. 그래서 먼저 질문 한번 들려주고 다시 담화문을 들려주기 때문에 이때 질문에 따라 다시 들을 때 추가 노트테이킹이 너무나 중요하죠. 자, 처음에 어떻게? 전반적인 내용, 두 번째 어떻게?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질문과 선택지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꼼꼼히 잘 하셔야 됩니다. 자, 파트 4는 한 개당 한 문제지만 파트 5는요. 한 개당 2문제가 등장을 하고요. 사실은 굉장히 문장이 길어요. 그리고 복잡해요. 게다가 문장과 문장이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연결. 항상 어휘, 문장과 문장의 연결, 그리고 전반적인 맥락의 paraphrasing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자, 파트 4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휘력에 대한 것, 문장력에 관한 것, 게다가 이제 정말 여기서부터 고득점. 사실은 1, 2, 3 아무리 잘해도 4, 5가 안 되면 탭스가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왜? 뒤쪽에 점수 배점이 높기 때문입니다. 탭스의 점수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대적으로 못하는 부분에서 내가 더 잘해야 되고요. 남들이 잘하는 부분, 쉬운 문제를 내가 실수하면 정말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염두하셔야 되고요. 파트 4에서는 이 스텝을 우리가 열심히 익힐 겁니다.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아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Part 4, 5
단화 유형에 따라 전개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전개를 알면 예측해서 들을 수가 있고요. paraphrasing 그리고 오답에 대한 기술은 전체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Part 5이고요. 이제 조금 더 길어졌음을 느낄 수가 있겠죠. 자, 내용이 더 길어진 만큼 문제가 2개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전반적인 내용, 하나는 세부적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역시 파트 4랑 똑같이 2번 들려준다는 게 아주 중요한 키이고요. 나머지의 특징은 똑같습니다. 자, 쭉쭉 빨리 할게요. 자, 파트 5 학습법 역시나 4와 동일하게 여러분 움직이셔도 좋은데요.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요. 그냥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을 아무렇게나 랜덤리 여러분이 픽업하는 게 아니라 전개에 따른 유기적인 논리적인 흐름에 자꾸 익숙해져서 영어식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리고 고급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히 유사어로만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그 패러프레이징을 학습해야 됩니다. 그건 수업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겹치는 내용들이고요. 이런 식으로 역시 우리 청해가 1부터 5까지 쫙 이어졌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뭔가 숨가쁘게 달려왔잖아요. 그렇지만 수업에서는 좀 더 차근차근히 이 1, 2, 3, 4, 5 이 엄청나게 방대한 내용을 아주 체계적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수업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